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코스피 지수의 역사적 신고가를요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요, 삼성 SDI와 LG화학 그리고 주요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봐야겠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상승한 2617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에 이어서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약세 반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키 맞추기 차원이 일어났고 어제에서부터 다시 또 차별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1.1포인트 하락한 872로 마감이 됐어요. 자, 죄송합니다. 일본 증시가 전일 휴장이었다가 오늘 새롭게 개장이 되면서 2.5% 상승.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쉽게 조정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대만 증시는 0.5%,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자, 선물에서 보면은 미결제가 1400계약이 감소를 했어요. 특히 수급상을 보면은 선물 지수 중에서 최근 매수세를 유입했던 이 외국인들이 3,500억을요 순매도를 했다. 그렇죠? 조금 선물 쪽에 보면은, 그렇죠? 조금 종합지수 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자. 하지만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은 나와도 아주 짧은 조정만 나오고요. 만약에 지금 이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지금 LG화학 뭐 이런 그런 업종 대표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다 같이 하고 또 중소형 종목과 코스닥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크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미결제가 감소했다면 아마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종목이 압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압축된 종목이 심하면 순환매로 또 다른 여타 종목으로 또 옮겨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해도 조금 단발로 그치면서 순환매가 또 일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환율 부분 보면 오늘 2원 30전 상승한 1112원 70전으로 마감됐는데, 뭐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 그렇죠? 크게 빠지고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달렸다라고 봤죠. 오늘도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7,200억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었어요. 이 7조 1천억대, 그러니까는 코스피에서 7조 1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한 3조 5천억대 큰 폭의 3대 시장 모두 큰 폭의 매수세죠. 그렇지만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큰 폭의 매수했다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된다. 그 가능성은 낮다 그랬어요. 환율이 안정적이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그렇죠? 7조 원대 매수를 했지만은 22조 원대 여태껏 누적으로는 순매도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외국인들 순매수는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수는 뭐 단기적으로 선물 세력에 의해서 뭐 하루 이틀짜리 조정은 나온다 해도 그는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 동반 하락은 조금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부터 봐도요. 2010년부터 고려할 때 외국인 지분율 추세에서는 37.4%인데 현재 36%인 걸로 보면은 향후에, 그렇죠? 1.4%가 한 24조 원 가량 추가 매수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연말에 들어서 좀 더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부분 보시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7조 원대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2조 4천억, 하이닉스에 9조 9,800억, 거의 1조죠. 그건 두 개 합쳐서
한 3조 4천억대, 이 7조에서 반 가까이 되죠. 그리고 화학주인 LG화학의 1조 3천억, 삼성 SDI의 4,400억.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우리가 쌍두마차 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반도체, 삼성 SDI를 포함한 2차 전지, 그렇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항상 말씀 조정을 받아도 올 연말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2차 전지다. 그렇죠?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러한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가 2600 전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 전에 2018년 1월 달이죠. 2600선 장중에 돌파했을 때가, 그때와 비교하면은, 그죠? 우리가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역사적인 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감들을 느끼는데요. 그때와 지금 현 장세는, 그죠? 조금 많이 달라요. 그죠? 지금 현 장세는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올해 세계 각국에서, 그죠? 중앙정부가 기존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고객 애탁금 했어요. 예, 20일 기준으로, 그죠? 62조 원 대기 매수자. 작년 연말에요. 28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올해 개인들이 엄청 매수를 했고, 또 이 고객 애탁금 매수하려는 대기 자금이 28조에서 62조, 그렇죠? 34조 원이나 더 들어와 있다. 그렇죠? 지난 18일에는 한 65조까지,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많다니, 빠지면 사겠다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또 2018년에는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이나 인상을 했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 연준이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인사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매우 낮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갈등은, 그렇죠? 이미 한번 터진 상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시장에서 미치는, 그렇죠? 한번 크게 해놨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또 하나, 또 그 2018년 1월 달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고, 뒤늦게 스마트폰 삼성 전기 쪽이 좀 이끌고 뒤늦게 움직였고, 또 2차 전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흐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동반적으로 다 같이 업종 대표주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봤을 때 시장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이 선물 세력에 의해서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온다 해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연말 내년 초, 그렇죠?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매번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상승장, 자, 이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쉽게 나는 게, 내가 조금 고점 부근에 사둬서 조금 물려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내가 최소한 매수한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판다서 손실 잘 안 나져서, 이 상승장에서는요,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싸게만 잘 사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왜? 내가 한번 팔 기회를 놓치면요, 또 더 크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매도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상승장에서는 매수 타이밍, 항상 우리가 조정회 받을 때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금은 수익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장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향후 주도주 이소장 증권TV에서 계속 말씀드려서 쌍두마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렇죠? 어제 이제 반도체 해드렸고, 오늘 이제 2차 전지를 해드릴 건데, 내년에 유럽과 미국, 중국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성장폭,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를 할 거다. 특히 미국 시장이요, 이게 트럼프가 그동안의 친환경보다는, 그렇죠? 석유 쪽으로 더 관심이 컸겠는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 기조로 인해서, 그렇죠? 아마 내년에 미국에서 전기차가 아마 크게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중국, 유럽,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극도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로서 전기차 그죠? 본격 성장의 원년이 올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폭은 더 클 거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향후 주도주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5G인지 스마트폰 뭐 기타로는 최근에 말씀드리는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 그죠? 오늘 두산프로스 어제 말씀드렸듯이 두산프로스는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바이오주, 비대면 이러한 종목군으로 포트를 우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 오늘 같은 날은 뭐 이 LG화학이라든지 두산프로스래 그쪽에 다 갖고 있으면 수익 크게 나고 또 이걸 팔아서 또 내일 10% 가는 건 좋은데 그죠?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벌 수 있다는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관심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준을 이러한 종목군들로 맞춰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죠. 프랑스가 10월 전기차 판매량이 14,000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28%, 노르웨이가 한 7,000대로 한 110%, 이탈리아도 205% 정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독일도 그렇죠.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바이든이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중국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식 선언을 했다. 특히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차 뭐 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중에 이제 LG화학은 뭐 호재성 재료가 많죠. 일단 테슬라에게 배터리 세계 1위 이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한테 배터리를 공급하죠. 지난 2월인가요? 테슬라의 중국향 모델 3의 원통형 MCM811을 공급을 했는데 요번에도 또 이 모델 Y에 그렇죠? 배터리 전량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뿐이 아니고요. 이 모델 Y가 중국에서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도 이제 이 테슬라가요. 모델 Y를 생산을 하는데 아마 이 LG화학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삼성 S사에도 같이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좀 전망이 되고 돼서 이 세계 1위 전기차 판매사인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아까 말대로 유럽 시장이 크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70% 정도가 LG화학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기차가요. 1분기에 78%, 2분기에 35%, 3분기에 168%나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올해 들었어요. 9월까지 누적 배터리 세계 1위죠. LG화학이 19.9기가와트로 부동의 1위 9월까지 누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이 배터리 수주 잔고가 LG화학이 한 150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앞으로도 성장. 또 1위 업체와 또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그죠? 또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에게 또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고 또 합작법인도 설립이 많죠. 미국의 GM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또 중국의 지리 자동차하고도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특히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270억, 그러니까 3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렇죠? 전기차, GM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LG화학이 GM과 합작해서 배터리 회사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되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서 LG화학 관심을 갖자. 자, 삼성 SDI는요. 최근에 부각되는 것이 현대하고 여태껏 현대자동차하고 여태껏 거래가 없었는데 올해 연말에 나올 제3차죠. 3차 규모의 지금 수주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죠? 3차 프로젝트의 수주가 유력하다. 그 부분 우리가 참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삼성 SDI 합작사 설립했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요거
SK 이노베이션하고 2조 7천원대 이러한 부분에서 에코프로 BM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 봤을 때도 삼성 SDI 치고 나가고 할 때 그렇죠? 에코프로엠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2차 전지주의 악재로 작용했던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리콜이 일어나고 있죠. 자 보면은 제너럴 모터스가요, 그렇죠? 2017년과 19년에 사이 생산된 쉐보르 볼트 전기차 68,000대에 대해서 리콜을 결정을 했고요. 현대 자동차도 그렇죠? 코나 전기차의 77,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그렇죠? 그리고 독일의 BMW라든지 미국의 포드도 그렇죠?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리콜을 결정을 했다. 자, 우리가 작년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국내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억누른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 전기차는 그죠? 생각보다 빨리 화재보다는 성장성 전기차 판매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오른쪽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화재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인데, 자, 이것이 국내에서 만든 2차 전지뿐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테슬라에서도, 그렇죠? 화재가 발생을 해서 모듈 이상으로 리콜을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중국의 CATL도 그렇죠? 지난 5월과 8월 달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렇죠? 여기 미국의 테슬라는 그렇죠? 배터리 모듈 이상이네요. 그렇죠? 추정되는 문제로 리콜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화재라든지 뭐 이 모듈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죠? 하나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 전기차 화재 논란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되는 성장통이자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공급사들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뢰가 그리고 이 지금 내연기관 전기차만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연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 가솔린 내연기관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그 비중이 전기차가 뭐 훨씬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성장통이다 해서 악재 엄청난 악재로도 그렇죠. 왜냐면 자동차의 안정성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악재로 크게 작용도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 확대에 따른 성장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장이 또 오히려 성장성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LG 화학의 협력사들 한번 봐야겠죠. 자, 협력사 보면은 DNT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뒷부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뭐 신성 델타테크, 나라의 MD, 상기 오토모티브, 나인테크, 에이프로 있는데 그 중에 저는 DNT 한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으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 LG 화학하고 아주 밀접한 이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죠. 특히 요번에 이제 3년간에 1조 8천억대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도 좀 크게 올라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좀 주가 상승폭이 있지만은 이 유상증자 1조 원. 그렇죠?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가 대주주들인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한 5,600억 정도 절반 이상을 증자 참여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거 끝나고 또 이 부분 증자한 1조 원을 다 투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성장성이 더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죠? 내달 9일이죠. 신주 배정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상증자도 23.8%고 이런 바 봤을 때 좀 오늘 주가는 크게 떴지만은 좀 연속성은 떨어지고 좀 증자가 마무리되는 그런 선에서는 아마 이 에코 프로그램이 그때까지는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를 따라가는 뒤늦은 상승은 가능하다 해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뭐 따라가는 거 좀 증자가 있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신규로 좀 매수하기에는 증자 부분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첨보 부분 전해질 쪽이 있죠. 관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LG 화학이 협력사로 보시면 되죠. 그 중에 1위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근데
유상증자 때문에 그죠?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금 뒤로 미뤄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DNT 한번 종목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를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 다듬는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그동안에는 칼로 제품을 자르는 프레스 노칭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레이저로 자르는 방식으로 DNT가 장비를 만든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LG화학 양극 노칭 장비 독점 공급 업체로 고객사 증설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이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DNT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신고가 최근에 난 종목 우리가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지금 LG화학, 삼성 SDI 그죠? 그리고 이 DNT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도 중소형 종목군들 한 3종목 정도가 여기서 신고 났다 그랬죠. 그러한 종목군들 유심히 봐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는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DNT는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적 부분을 보면요. 2015년에 28억 영업이익이 2016년에는 적자 60억 17년에 23억 흑자 2018년에 115억 적자 작년에도 65억 적자 그쵸? 그리고 올해도 한 27억 정도 좀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292억 흑자 그리고 22년에는 377억 그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죠? 그리고 3분기도 흑자가 좀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성장성이 앞으로 내년서부터 본격화가 된다. 그리고 이미 3분기서부터 흑자가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DNT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신 EDP 이 원통용 2차 전지 원형 캔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LG 화학도 공급하죠. 이 원통용은 아까 말한 대로 테슬라가 그렇죠? 이 배터리로 사용하는 원통용 제전에서 상신 EDP 그리고 이제 신흥 SEC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좀 많이 떴어요,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안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 SDI와 함께 좀 여기 헝가리에 같이 공동 진출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군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근데 좀 저는 이런 종목군들 철저하게 단기로 제가 끌고 갈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삼성 SDI를 택했다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클로스로 하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LG 화학을 했으면은 에코프로 BM을 크로스로 서드 종목을 선택을 하면 아마 시장에서 특히 2차 전지 중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 나머지 서드 종목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군들 일부 비중으로 샀다 팔았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자, P&E 솔루션 첨보죠. 아까도 전해질 쪽이에요. 첨보가 성장성 크고 P&E 솔루션은 장비 쪽이죠. 이 2차 전지 장비 쪽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LG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근데 거래가 과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죠.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끌고 좀 더 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 SDI도 오늘 2차 전지죠. 특히 삼성 SDI는 이 연말에 현대차의 3차 전기차 배터리 그 선정에 이번에 참여를 해서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죠. 1차, 2차 때보다도 시장 규모도 크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새롭게 좀 부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하는 것이 이제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오늘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거래량이라든지 항상 말씀드린 요 종목군들 우리가 조정 때 지금 3일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좀 뒤늦게 움직였지만은 유상증자 좀 부담이 돼요. 유상증자가 좀 끝나고 하면은 아마 주가 움직이고 제가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한 2달, 석 달 조정받을 때 포스코 케미칼을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자, 이 2017년도 중반 때, 그죠? 12,000원대에서 81,000원까지 1년 반 동안 올라갈 때 두 번 조정이 나온다 했죠? 2달짜리, 넉 달짜리. 근데 이때 작게는 20%, 많게는 한 34% 조정.
근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12,000원에 사신 분들 81,000원에 파는 것이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과정이 있다. 그걸 무시하고 가자. 이때는 기대감으로 간 거고 이번에는 진짜 성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 저는 내년까지도 비중만 뭐 좀 높였다 낮췄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끌고 가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KC도 좋은 모습 갖추고 있죠. 동박 만들어내서요. 이 동박이 만드는 것이 이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SKC 관심 갖고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첨보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DNT. 자, DNT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요번에 하고 좀 조정을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더 빠지면 안 돼. 이거는 이 21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인 한 9,5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500원이 깨지면요, 어차피 이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들은 좀 당기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 사서 뭐 9,600원, 뭐 700원에 샀다가 9,500원이 깨지면 뭐 한 2% 정도 뭐 손해 보고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단기 매매는 내가 매수할 때마다 꼭 수익 내고자 할 필요 없어. 나한테 진정으로 수익 언제 갖다 줬나만 생각해 보세요. 10번 매매해서 내가 50% 수익 났다면 한 번 매매할 때마다 5%씩 나는 게 아니라 이 50% 수익, 그러니까 10번 매매해서 2번 매매해서 내 수익 50%는 40%는 두 번 매매에서 갖다 줘요.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서 분명히 내가 매수한다는 얘기는 올라갈 걸로 보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여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데서 10번 중에 2번에서만 수익을 크게 챙기고 나머지 8번은 먹었다 손해봤다 먹었다 손해봤다 하면서 본전 치기만 해도요. 저 시장에서 10번 매매해서 2번에 나한테 큰 수익을 갖다 준다. 거기에 집중가는 아니다. 단기 매매로 내가 처음부터 정한 종목은 아니다 싶으면은 그죠? 치고 나와야 되는데 DNT 제 생각엔 2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한번 기준가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신흥 SEC 그죠? 오늘 강한 상승의 모습. 요 갭 상승하고 좀 조정 받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 그죠? 아마 2차 전지들이 지금 대장주들이 역사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아마 그 뒤따르는 종목군도 관련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 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대주전자 상신 EDP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크게 뜬 종목에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조정 받는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2차 전지 중에서는 우리가 삼성, SDI,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끌고 가고 나머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자, P&E 솔루션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신흥 SEC처럼 그렇죠? 그리고 대주전자처럼 뭐 이렇게 뭐 툭 치고 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해서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단기적으로 가심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알아도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 사서 낭패 보는 경우가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회원을 가입해서 연을 맺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한번 이 내용 읽어보시고 같이 현대투자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